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렬하는 태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까무잡잡한 피부일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의 색이 검게 변하는 것은 몸속에 있는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멜라닌은 사람의 피부나 털, 눈 등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표피의 맨 아래층에 있는 것을 기저층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멜라닌을 만드는 색소 형성세포, 즉 멜라노사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만들고, 이 멜라닌이 피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피부는 검게 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을 많이 쬐을수록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멜라닌이 생성되고 피부도 더 검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각질층의 오래된 세포들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외선에 자극받지 않은 세포가 기저층에서 만들어져서 표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약 60일 정도 지나면 까매진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회복은 더 오래 걸리겠지요. 참고로 여성들이 하얀 피부를 가지기 위해 바르는 미백 화장품은 자외선을 받은 뒤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분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멜라닌은 페오멜라닌과 유멜라닌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황색과 같은 다소 밝은 색을 띠며 후자는 검은 갈색과 같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멜라닌의 섞인 비율에 따라 피부는 물론 눈과 머리카락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멜라닌에 의해 인종도 결정된다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백인에게는 페오멜라닌이, 유색 인종에게는 유멜라닌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햇볕을 쬐어도 피부가 검해지지 않는 사람은 멜라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을 우리는 백색증 내지 알비노라고 합니다. 이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전 질환입니다. 알비노는 라틴어로 하얗다라는 뜻의 알부스에서 유래된 말로, 특히 동물의 경우 피부를 햇빛에서 보호하기 어렵고 보호색도 띌 수 없어서 야생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멜라닌이 많은 사람일수록 피부가 잘 타고, 멜라닌이 적은 사람은 잘 안 타거나 타더라도 금세 회복됩니다. 그러면 멜라닌은 피부의 색만 결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멜라닌은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세포의 핵을 보호해 DNA 손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을 만들게 하는 것은 자외선이라는 놈인데, 이놈은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약이 다들 알고 계시는 비타민 D를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다른 한편으로는 DNA에 손상을 주어 생명체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노화와 일광화상, 그리고 더 나아가 피부암이나 백내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멜라닌이라는 것입니다. 즉, 멜라닌 색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산란 또는 반사하여 피부에 들어오는 자외선의 침투를 차단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멜라닌이 적어 피부가 흰 사람이거나 서구인의 경우 햇볕 과다 노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에 대해 서구에서 더욱 관심을 갖는 것도 백인들이 피부암에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백색증의 경우에는 멜라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외선으로부터 인한 피부암이나 시력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미나는 사실 하나, 멜라닌은 파킨슨병이나 조현병의 진단 지표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떨리거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파킨슨병은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신경세포들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조현병은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어 나타나는 병입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병이 진행돼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의사가 판단해 진단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망상이나 환각, 지리멸렬 같은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났을 때 진단하며 향정신성 약물 등으로 치료하여
증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후를 살핍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역시 손발이 떨리거나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고 비로소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의대 연구팀은 신경계의 멜라닌 양을 관찰해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이 연구 결과를 미국 국립과학원 해부에 발표했습니다. 도파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멜라닌 양을 보고 병을 진단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중내소 흑색질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을 분비할 때 멜라닌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멜라닌을 잘 관찰할 수 있는 MRI를 이용해 조현병과 파킨슨병을 보다 쉽게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